존경하는 강원본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저희 둘이 인사드릴 때 참 웃으려니까 좀 미안하고 어쩔 수 없이 웃으면 나오고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종규 후보께서 이 아까운 유세 시간을 동지 여러분들의 몸 푸는데 저나마 투자를 했죠. 그렇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만큼 넉넉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임종규 후보 동지랑 한 2주 정도 지금 숙박을 같이 해봤어요. 이때까지 특히 강원 지역을 포함한 동지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대로 참 건강하다. 저도 이 건강하면요, 누구에게도 지금 뭐 10대, 20대한테도 절망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시까지 같이 얘기하고 술 먹고 해도 5시 되면 딱 기상해서 같이 갑니다. 강원도 승북 가선읍 장신리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자연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 나이에 휴가 나가고 싶어서 전부 발버둥 치고 때로는 애변물에서 배려오게 만들고 하는데 저는 3번의 휴가를 2번만 가고 말년 휴가는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더덕 캐고 도라지 캐고 역사 잡아먹고 이래 돌아다녔습니다. 강원도 산세와 이 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충청북도와 강원도 사이를 꼭 저는 자연과 함께 노후를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2006년도, 8년도, 10년도, 12년도를 제가 연달아 4번 출마하면서 통합공약을 줄기차게 내걸었습니다. 6년, 8년도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와 해보자 부담이라는 이유로 구직장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구여지로 남들이 그랬죠. 야, 꼭 당선되고 싶으면 그거 빼지. 심지어 모 지역의 대표께서는 저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 빼면 찢어줄게. 저는 줄기차게 공약을 내세웠고 마침내 2010년도에 조합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바로 다음날 뭐 당선됐다고 어디 사례하러 다니고 없습니다. 정가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고노조 김동중 위원장 동지를 만나서 통합합시다. 함께 투쟁합시다. 함께 어울립시다. 이제는 현장의 갈등이 머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자꾸만 하향 격전하자는 우리 두 노조의 복수의 형태를 끊어내고 힘있는 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역설했고 그 이후로 지금도 꾸준히 5명의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를 바꿔가면서 마침내 통합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 물론 그래요. 대한민국 대다수의 노동조합의 통합의 역사를 단추해보자면 큰 노조에서 작은 노조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주종 뭔가를 대다수가 작은 노조 누구 먼저 한번 위원장 해라. 우리는 일할게.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함께 위원장 후보에 입법하신 박표면 그 당시 비대위원장 동지께서 통합 추진위원회를 같이 만들었어요.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했던 11년, 12년 사이에 드디어 통합의 물꼬를 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먼저 하는 게 맞다는 제의도 하셨습니다. 다음 해에 우리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여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실 때 혁혁하게 공로롭게 지신 황병래 위원장 동지께서 모든 기름들을 내려놓고 같이 경쟁하자. 좋다. 이런 자리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다고 해서 못하고 그렇게 만약에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사책이든 정부든 확실히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소수 다수 이제 없어요.
제가 짧게 투쟁력에 대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위원장을 한번 했었더랬어요. 보글로 1년 1개월 남짓입니다. 이때 2001년도에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임금이 동결되고 우리가 굉장히 불만과 분노에 휩싸였죠. 제가 공약을 걸고 마침내 10대 13만 원을 쟁취했습니다. 어떻게? 그 6개월을 사무실 바닥에 자고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집회하고 10월 11일 2달에 걸쳐서는 전국의 조합원들을 수납파업시켜서 1박 2일 숙박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가 됐죠. 그런데 복지부 장관, 이사장 못 지키고 나자마십니다. 최고 3만원 주겠대요. 그 당시 지금 기재부 1 기획예산처 장관 박보검 장관과 간판을 지어서 10대 13만원을 쟁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 한 5년간은 기타 잡비로 받은 걸 기억하실 거예요. 왜? 복지부에서는 정상적인 식대를 인정 못하겠다. 자기는 주기 싫은데 기획처 장관이 주라니까 억지로 준다. 지금은 식대로 아마 기본급에 1분 넣고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 말 이후에 내부평가급 조성을 반대하는 바람에 또 지금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전국의 노동조합과 연대를 해서 투쟁한 시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풀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동지 여러분, 이 투쟁력이 11년도에 저는 사고노조 동지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공단마당의 서울 경인지역 나머지 전국 지역 본부별로 파업 초계를 같이 때렸죠. 무노모임 안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해 10월 11일을 거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직장사무 손잡고 공동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별임금의 손을 위해서 죽자 살자 뛰어다녔고 기재부 장관도 그 해에 3번이나 만났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좋을까? 12년도에 우리 그의 힘만으로 어렵더라. 6개 노조 뭉쳤습니다. 파업 때렸습니다. 광고 때렸습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5배 이상 그렇게 해서 기재부 장관이 처음으로 보자고 불렀어요. 장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만나죠. 그 정치적 역량 좀 있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서 만나서 백날 얘기해봐야 의공의 메아리일 경우가 대다수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답답해서 봅시다 라면 성공의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때 기재부 장관 박지환을 만나니 더 이상 참아주세요. 반드시 일방적 예산을 변경해서 다수를 달아보내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밑으로는 1.5%를 더 받고 4,200에서 700구간에는 1%를 더 받았어요. 이 1.5% 1%가 작은 게 아니에요. 다음에 연도는 작을지 몰라도 유진적으로 꾸준히 받아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6개 노조가 뭉쳐서 공동쟁대회의를 맡고 물꼬를 텄으면은 다 공공 분야들이 그 당시에 같이 참여했죠.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하로 직장노조 해고가 생기고 앞에 있었던 투쟁을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고 178년 고소고 발전을 가지고 또 중징계 때리고 하는 사이 직장노조가 그 복직투쟁과 징계투쟁에 거느리는 사이에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움직인 사람이 없어요. 직장노조의 승관 위원장이 손 냈고 포기하니까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요. 분통 터지고 답답해 죽을 노릇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한 투쟁을 징계했음에도 과거 2003년도에도 조합원 동지들에게 손해 끼친 거 없습니다. 전부 파업 손실금 보상 나갔고 또 2011년 12년도에도 파업 손실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파업 투쟁을 대차게 붙더라도 조합원 동지들은 언제나 생각하는 경제적, 효율적 투쟁도 반드시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난해에 저희가 산민이 복직이 되었어요. 감나무 밑에서 아버지고 감 그냥 안 떨어져요. 저희들이 살인죄, 파렴치죄 때문에 특수폭행부터 집단 강도까지 검찰 구형 이전받았습니다.
피노의 중노의 그리고 법원 검찰청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청와대 그리고 국회 이 7개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서 수없이 두드려 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협상력에는 이러한 정치적 역량도 겸비되어야만 협상이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법노조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12명의 해보자 동지들에게 전년도에 야 직장 그거는 좀 우리가 1년 더 부담할 테니 1년 뒤에 부담하라. 제가 이런 자에 필요 없다. 연장도 통합인데 따지지 마라. 같이 부담한다. 그리고 저의 그 경험과 또 해보자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12명 해보 동지의 복직에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작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렇죠. 구슬이 스마리 가도 깨어야 보배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대로 지금껏 일하면서 저 현장방에 정면에 많은 브레이크카드로 공격을 붙여놓고 생활해왔고 제 숙소 집실에도 막 브레이크카드를 붙어 있습니다. 한시도 공작 얘기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4개 분야 29복지 중에 3개 분야는 이루었지만 1개 분야를 못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조합원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열망하는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방법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동지 여러분들의 학자금 등을 포함한 복지 쪽에 반드시 이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달 구직장노조 사이트에 보시면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자료에 그 프로그램과 대안이 다 첨부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우리 통합노조가 함께 가기 위해서 제가 딜레이를 했고 당시에 되면 즉시 실행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약검증위원회를 설립해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공약이익 점검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보고해 나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무쇠 종료 3분 전드리겠습니다. 여행직 동지 여러분, 특히 업무에 대단히 고생 많으신 거 잘 압니다. 저는 전국을 2번을 다 순회를 했습니다. 강원지역본부의 거리상 고충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협상을 해왔고 11년도에는 수기작업도 개시시킴과 동시에 그 이후에 조합원 동지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일반직도 포함되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지금 12월 1일부터는 출장 예비가 지금보다 30% 상향되어서 단 조건이 있어요. 도농복합과 농어촌 지역에 12km를 초과할 때라는 조건을 달고 물꼬를 먼저 트고 앞으로 훨씬 더 크게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제도를 포함한 모든 제도들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여론을 깊이 들었어. 제가 이 들고 있는 세간에요. 전부 전국을 돌아다니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비판사항, 질문사항, 건의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지역 본부 동지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곳에는 저는 크게 2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도자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저 역시 지방사람입니다. 부산의 조직률이 7%에 불과한 데서 계속 도전했고, 그러나 불의에 또는 당선되기 위해서 누구 손을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조합원들에게 저의 의지로서 당신을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이 저의 반대파였습니다. 간부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 시간에 고성이 오간다든지 삼박질이나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소규모 지방 출신이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12년도 6개 농도 때도 3번째 지방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일 잘합니다. 저는 전국의 일로서는 12,700명 중에 누구에게도 적이 싫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미친 사람입니다.
동지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노동조합이